맞아요. 오늘 신랑 신부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위주로 저희가 약간 Q&A식인가요? 그쵸? 네, 맞아요. 그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오늘 질문자의 역할이고 제가 답변자의 역할을 오늘 맡았습니다. 저는 메이크요데이 윤소영 실장이고요. 저는 메이크 요리 연정 플래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뭘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왔잖아요. 오늘은 네. 제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리고 본식까지 이렇게 4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신랑 신부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시작할까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스튜디오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가장 신랑 신부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스튜디오 헬퍼 선생님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로 하시는 분이고 신부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헤어 변형은 또 따로 불러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은 헤어 변형 선생님 따로, 헬퍼님 드레스샵에 계시는 헬퍼님 따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광주권은 그런 게 따로 없고 스튜디오 내에 상주하고 계시는 직원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헬퍼님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튜디오에 간식을 꼭 챙겨가야 할까요? 저는 간식을 좋아합니다. 간식을 꼭 챙겨가야 되나? 작가님, 실장님 드실 거를 챙겨야 되나?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꼭 간식을 챙겨오실 필요는 없고요. 촬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촬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때 중간중간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챙겨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꼭 필수는 아니다. 1시간 정도 있으면 진짜 당이 확 떨어지면서 어지럽더라고요. 그때 이제 간식, 먹어야 할 간식을 말을 하는 거고. 맞아요. 간식을 뭐 따로 챙겨오기보다는 그냥 커피를 배달을 가장 많이 시키시는 것 같거든요. 이 전날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구나. 두 번째 카테고리는 드레스입니다. 드레스 파트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우리 드레스 초이스하러 가잖아요. 투어하러 갈 때. 그때 드레스 사진 찍어도 되나요? 사진을 따로 해요. 사진을 촬영을 못하고 이제 디자인 유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광주권은 그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을 가던 투어를 가던 사진 촬영, 동영상 다 모두 가능하고요. 다만 본식 드레스는 사진보다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예쁜 드레스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은 얼마든지 촬영하셔도 되지만 눈으로 봐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진 촬영은 가능. 우리가 본식 드레스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드레스 투어하는 방법이 투어하는 게 있고 단독샷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독 기준으로 우리 신부님들은 몇 벌을 입어보시게 되나요? 단독으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한 샵을 방문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브랜드 상관없이 총 5벌을 입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피팅비는 발생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 5벌을 입게 될 때 다 신부님이 스크랩을 한다거나 원하는 신부님의 피게인 드레스로만 입게 되나요?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보통은 입고 싶은 게 아예 확실해요. 저는 꼭 이걸 입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한 3벌까지는 그래요, 신부님 피팅하고 싶은 거 입어봐도 돼요 라고 하고 나머지 벌수들은 보통 저의 추천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5벌 입어본다 라고 했을 때 2벌 정도는 신부님이 꼭 피팅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2벌 정도는 저의 추천, 그리고 마지막 한 벌은 이 최종을 보거나 아니면 샵 실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피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저의 추천으로 했던 드레스가 본식으로 픽스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우리가 추천하는 드레스가 셀렉될 때 기분이 너무 짜릿해요. 막.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메이크업입니다. 짜라란. 제가 좋아하는 파트죠. 그러네요. 좋아하는 파트라서 그런가. 질문이 많죠. 진짜 질문도 많네요. 첫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헤어라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라인에 이마 라인에 머리가 자라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 그리고 한쪽 가르마를 타서 한쪽이 내려와 있고 한쪽이 올라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원래 이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원래 원숭이처럼 이렇게 맞아.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를 항상 뽑아요? 뽑아요. 아마 이런 신부님들 꽤 있을걸요? 많아요. 저랑 비슷한 신부님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촬영이나 본식 때는 헤어에 제한을 받아요. 왁싱 꼭 하고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본식 헤어 할 때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구렛나루랑 여기 뒷목이랑.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속눈썹 펌하고 오면 좋은가요? 이게 진짜 메이크업 샵마다 너무 다 틀린 것 같아요. 연장은 절대 안 됩니다. 속눈썹 펌은 하실 거면 3일 전 완전 본식이 가까워졌을 때 또는 촬영이 가까워졌을 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샵마다 근데 선호하시는 그 스타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안 하고 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샵이 결정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꼭 가까워져서 하는 게 좋다라는 점. 눈썹 문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부님들은 눈썹 문신을 절대 하지 말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눈썹은 이미지를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눈썹이거든요. 선호하시는 눈썹 방향이 뭐 일자 눈썹을 정말 좋아해요. 평소에도 일자만 그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원장님들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신부님의 얼굴형에는 아치형이 더 예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하지 말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왜 매직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선 이 매직을 하지 말고 오세요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촬영 때문이에요. 저희가 촬영 때는 웨이브 컬도 넣어야 되고, 이제 뭐 반묶음도 해볼 거고, 포니테일, 로우번 다양하게 해볼 건데, 그때 컬이 안 들어가요. 빼꼼 넣었을 때. 진짜 이렇게 말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약이 잘 들어갔어, 너무 잘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아예 먹지 않을 거고, 만약에 좀 덜 약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 그럼 여기는 또 이렇게 컬이 팍 될 거야. 그럼 맞아. 본식 때는 하고 와도 돼요. 본식 때는 매직을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염색인데요. 보통 저희가 모발이 까마신 분들한테 염색을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와 함께 염색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세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신부님의 그 인상을,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내요.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첫 번째 매트 브라운, 매트 브라운. 두 번째 애쉬 브라운,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밝은 계열이 많이 좋아요. 촬영 때는 좀 밝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 시나몬 브라운. 탈색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정말 탈색 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카테고리는 저희 본식입니다. 본식 이야기하면은 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본식날 당일에 한복을 입고 오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웨딩홀에서 입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어머님들은 웨딩홀에 오셔가지고 피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메이크업 샵부터 한복을 입고 오시게 되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한복 입고 앉아 계셔야 되는데 꾸김이 안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에서 중요한 날이니까 홀에 오셔가지고 피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네. 어머님이 한복을 가서 입어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피팅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자, 할머님이 피팅을 도와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은데 무조건 해드린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왜냐면 헬퍼 선생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 한복을 봐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입혀드리고 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참 애매하죠. 네, 애매해요. 입고 나오시면 이런 꼬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봐드릴 수 있다. 왜 본식 때 플래너가 있으면 좋은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사회자님과 미팅은 누가 할 것이에요? 식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신랑 신부님이 걸어야 할 길, 축가자님이 불러야 할 무대, 축사자님도 어디서 서야 할지, 주례사님이 계신다고 하면 가지고 오신 주례사 멘트 대본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물론 웨딩홀 직원분들이 체크를 하기는 해요. 근데 간혹 이게 사람 일이라 실수가 생기고 누락이 생기고 우리가 준비가 탄탄히 됐지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게 결혼식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담당 플래너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요. 그리고 헬퍼였던 입장으로서 플래너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헬퍼가 잘 해줘도 신랑 신부님이랑 오래 작업하고 일정을 한 건 플래너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수정을 할 때도 헬퍼 선생님이 가서 해주는 것보다 플래너님께서 올라가서 해주는 게 신부님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믿음이 가고 만족도가 높아요. 플래너가 본식에 필요한 이유는 하객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신랑 신부님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있어야 한다.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냐면 어떤 웨딩홀 같은 경우는 혼주사업 의자가 단상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혼주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계단 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가파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부님도 키가 작으시면 이제 구두가 어쩔 수 없이 높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힐이 그러면 왔다 갔다 인사하러 갈 때 밑으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그 당일날 그거를 체크를 하고 신부님이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님들이 다시 올라갈 때 안전사고가 터지지 않는지 미리 한 번 더 체크하고, 의자가 너무 높으면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완벽하고 안전한 무대에서 신랑 신부님들이 걸을 수 있게 세팅을 다 깔아놓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필요하죠. 그래서 동행을 하는 이유이고. 너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본식 때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고 계시나요? 선물을 사서 서프라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축하여도 괜찮고 약간 그냥 멘트여도 좋고 약간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누구한테 나간 거 아니에요? 신랑님 두 분 다. 맞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식순의 서프라이즈 하시는 신랑 신부님들 미리 단톡에 말고 쓰잖아요? 개인톡. 개인톡, 플래너 개인톡으로 연락을 꼭 주세요. 저희가 담당 플래너가 알아야지 사회자님이나 헬퍼님이나 스냅 작가님, 영상 작가님, 아이폰 작가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저희한테도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서프라이즈가 모두에게 서프라이즈 맞는데 플래너한테 서프라이즈면 안 돼요. 네,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찔해. 자, 이렇게까지 4가지의 카테고리가 끝난 것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다음 기회가 또 되면 2탄으로 들고 올 테니까 그때도 열심히 지켜봐 주세요. 백대이 안녕.